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캐나다에 이어 유럽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서 달러와의 힘이 약해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간으로 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ECB의 기준금리는 4.25%, 수신금리는 3.75%포인트, 한계 대출금리는 4.5%로 조정됐는데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1년 11개월 만의 피벗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8천 건 늘었습니다. 고용시장이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은 역사적으로 최저치인 20만 건대 초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가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과 관련해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한국의 시장 접근성을 차단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7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같은 날 발표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 20만대 초반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 전날 5%가량 뛰어오르면서 시총 3조 클럽에 입성했던 엔비디아, 이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1% 이상 하락, 하루 만에 시총 2위 자리를 다시 반납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이 휴장하는 동안 캐나다와 유럽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돌입한 가운데 시장은 오늘 밤 고용보고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증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거래일 엔비디아 효과로 1% 이상 크게 뛰어올랐던 이 코스피. 오늘 이 시각에는 마찬가지로 1.1% 강한 출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700선을 돌파해서 2,72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이 순매수세가 집중됐는데요. 오늘은 기관까지 가세한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현재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2차 전지의 강세에 0.5% 이상 크게 뛰어올랐던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폭을 더 넓혀서 0.9%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8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하게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휴장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또 오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견조한 좋은 출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AI 칩을 둘러싼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인텔 간의 3파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추라고 할 수 있죠. 이 HBM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증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HBM의 수요는 공급량을 15%가량 초과할 예정이고요. 또 캐파가 개선되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수요는 공급 물량을 11%가량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촉발한 이 AI 빅뱅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HBM 시장 그리고 반도체. 오늘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최근까지 시장이 굉장히 못 갔죠. 일단 G20 국가에서도 제일 꼴찌라고 지난주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시장을 단 한 번 틀렸다고 칩시다. 뭐 1년에 거의 안 틀립니다. 제가 전문가 생활을 지금 18년째 하고 있는데 2006년도서부터 18년째 하고 있는데 다 통틀어서 5번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전 시장을 그렇게 잘 맞춥니다. 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욕을 안 먹죠. 근데 지금 장이 상승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뭐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욕을 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 다 거짓말이고 다 뭐 등등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상승장이고 장이 좋다. 지금 뭐 IT의 혁신, 혁명 이게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금투세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못 간다. 그래서 박살날 거다라고들 많이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다. 물론 금투세 때문에 G29가 제일 못 간 건 맞아요.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 돈은 낮은 데,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죠. 자연의 섭리가 그렇죠. 물을 여기다가 위에다 던지면 위로 날아갑니까? 밑으로 떨어지지? 계곡에서 위에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물을 흘려봐봐요.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죠. 자연의 섭리예요. 산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금 한 덩이에 1,000만 원에 팔아요. 근데 저쪽에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몽골이나 이런 데서 금 한 덩이에 똑같은 건데 똑같아요. 똑같은 순금인데 거기는 1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싼 데 가서 사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싸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또 얘기를 했냐면 저는 기승전 IT는 반드시 된다. 우리나라 시장 상승장이다. 괜찮다.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아니지 않죠? 계속 드렸죠. 욕먹으면서까지도 계속 그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장은 상승장이 맞고 결국은 유럽 시장 신고가 갈 거고 미국 시장 신고가 갈 거고 엔비디아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엔비디아 시총 몇인지도 몰라요. 얼마인지도 잘 모릅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래서 2년 전에서는 300조, 400조밖에 안 했던 엔비디아가 지금 10배가 올라갔고 3,400조인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3,400조를 얘기를 하더라. 그럼 왜 그렇게 말을 얘기를 하느냐. 그럼 그런 얘기 나오면 뻥이구나 하면서 사기 기업이다 하면서 미국에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주 항공모함이 날아다니고 로봇들이 아이언맨들이 날아다니고 그렇죠? 뭐 백종원 로봇이 나와서 그러고 애기도 돌보고 뭐 공장에도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지금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T주들이 지금 시작이고 제가 운동선수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뭐 다리가 부러지고 병원에 있다가 작년까지는 IT들이 병원에 있다가 이제서야 회복이 돼가지고 신발끈 묶고 있다. 아직 뛰지도 않았어요. 준비 운동도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그 상황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년에서는 이제 걷기 운동하는 거고 내후년 2026년도에서는 살살살 뛰는 단계. 2017년, 2018년도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전속력을 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선수의 신기록이 10초였다면 혹은 뭐 9초였다면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2028년도, 2029년도에서 기록을 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IT는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이 얘기를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했던 얘기 다시 한 건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IT도 굉장히 강하네요. 일단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로 등극을 했다가 어제 살짝 밀렸지만 결국은 얘네들은 1위로 갈 거라 그랬죠. 1위 마이크로소프트랑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10%, 20% 정도 올라가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을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숨겨져 있는 펀치가 있습니다. 코파일럿이라는 챗GPT 뭐 그게 있는데 그거 모르면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랑 엔비디아랑 성능 차이는 상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제트기 엔진 달고 자동차 몰 수는 없잖아요. 제트기 엔진 한 1,000억 정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모는데 뭐 시속 뭐 1,000km 달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상황에 맞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걸로 해가지고 코파일럿이 됐든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이제 빙이라고 있는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끊을게요 그냥.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뭔가 준비하고 있고 애플은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결과가 없어서 조금 얘네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뭐 계속 독불장군이죠. AMD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뭔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너무 긴 얘기고 저도 이거를 계속 탐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탐정처럼 얘들이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좋은 짓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는 결국은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가고 그렇죠? 간다 그랬잖아요. 10년 뒤에.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1경 3,400조가 간다라는 얘기도 저는 믿습니다. 지금 3,400조인데 저는 믿어요. 10년 뒤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중간에 AMD라든지 뭐 다른 회사가 그 기술력을 따라잡는 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겠죠. 거기까지 못 가죠. 근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을 잠깐 보면 제가 얘기한 대로 미국 시장 또 신고가 간다 그랬죠? 이 시장 틀려본 적이 없다니까요. 미국 시장은 상승장이고 신고가 간다 그랬잖아요. 자, 반도체 지수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 됐고요. 나스닥도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됐습니다.
자, 어제 유럽 시장에서 신고가 돌파를 하려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작했다 그러죠.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는데 얘네들 금리 인하하면 곧 미국도 하겠죠. 그럼 미국도 하면 우리나라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미국은 상황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안 좋아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따라가겠죠. 그러면 그 기대감에 일단 돈들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물가가 높아지고 그러면 그리고 다른 나라 시장이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그러면 주시장이 원래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투스 얘기도 어느 정도 조세 저항에 지금 부딪혀가지고 폐지 이후에 다시 재논의,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승전 IT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인공지능 수요로 인한 IT 섹터, 전력, 전기 이런 쪽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는 애들보다는. 그래서 이쪽 애들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자, 이거 이따가도 또 얘기하긴 하겠지만 자, PSK 홀딩스 됐다 잘 올라가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되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 마차 끌던 사람이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럼 그 자동차는 계속 성장을 100년, 200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하죠. 지금 그 원초적인 그 시작점이 지금 인공지능 IT라는 부분이 이제 시작인데 이게 지금 뭐 7만 5천 원 같다고 해서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느냐?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싸 보입니다. 이거 솔직히 10만 원?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오버해볼까요? 75만 원 봅니다. 그럼 미친 소리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쇼킹하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주가라는 게 정말 그렇게 성장 높이가 뭐 이만큼 된다 그래서 거기 다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느낌으로 엔비디아랑 IT랑 움직이는 폭은 이제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도 예전에 포스코 홀딩스 이 무거운 게 가나 했더니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홀딩스 갑자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 적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갑자기 막 90% 올라간 적이 있고 포스코 엠텍도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이게 지금 450%입니다. 그러니까 IT도 이 흐름이 올해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내년이나 내후년에서 갑자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발동 걸리면 하나, 둘, 셋, 넷, 6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6개월 안에 400%, 500% 올라가는 뭐 삼성전기, 하이닉스 뭐 이렇게 대형주들 중에서도 저런 식으로 미쳐서 올라가는 게 내년이나 내후년 뭐 못해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신고점, 신기록을 달성을 하는 2027년, 2028년 그때에서는 저런 이상한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봤었던 정말 이상한 괴이한 아니 저 대형주가 왜 갑자기 6개월 만에 400% 올라가지? 뭐 이런 현상이 언젠가는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IT의 혁신이 계속 여러분들을 홀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바뀝니다. 엄청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IT주를 움직이는데 자 거두절미하고 했던 얘기들을 다시 반복했던 건데 어쨌든 6월 달은 현실적으로 좀 더 얘기합시다. 저는 너무 먼 얘기를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종합으로 얘기하느라 이렇게 됐고 현실적으로는 자 일단은 유럽 시장 다시 신고점 가기 시작했고요. 금리 인하, 미국 시장도 신고점을 이미 갔고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대선도 있고 IT는 점점 좋아지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2,800 돌파는 6월 달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이루어질 때에서 1등 공신은 당연히 IT가 돼야 될 거고요. 그 IT가 되는 상황이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움직이잖아요. 뭐 PSK 홀딩스, 원익 QNC, 뭐 태성, 뭐 테크윙 신고점을 이미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올라가느냐?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장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저희 지금 바로 표적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은 원희 QNC입니다. 또 반도체가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희 QNC 지금 이 시각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1% 강하게 매우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39,650원 선 넘어서 4만 원 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굉장히 상승 탄력이 과하게 부여가 된 그런 원희 QNC인데요. 오늘 장에서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원희 QNC는 올해 최근 5월 9일 날에도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드릴 때에서 지금은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 더 잘 간다. 그래서 신고가 패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잘 가죠. 지금은 약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싼 거를 잡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1,400만 명의 투자자 중에서 1,300만 명이 다 바닥에 있는 것만 사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걸 세력들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떠 있거나 비싸 보이는, 근데 그것도 잘 가려야 됩니다. 이상한 거 건드리면 안 돼, 걔네들 중에서도. 근데 IT 섹터에서는 이미 강하고 좋은 애들은 이미 강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애들이요, 다. 그래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다 공략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작년 기준으로도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좋은 종목이거든요. 일단 오늘 신고가 패턴, 돌파 패턴으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매수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27일 PSK홀딩스 51,8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20% 이상의 강한 슈팅 보여주면서 벌써 50%의 수익률을 돌파했습니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5월 28일 주성엔지니어링 34,000원에 접근해봤는데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게 되면서 8.2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목표가 달성에 마찬가지로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29일부터 31일까지 는 3일 연속으로 한미반도체 만나봤죠. 매수가는 각각 15만 원, 16만 원, 다시 15만 원 선에 접근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한미 반도체 만나봤는데요. 14만 1,6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수요일은 주성 엔지니어링 32,2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32,200원 선에서 14.29% 벌써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돌파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525.36%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이 지난주 동안 다뤄봤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계속해서 어떻게 대응해볼지 알아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원희 QNC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 들었던 종목들 AS를 할 텐데요. 제가 계속 이렇게 된 지 한 달, 두 달? 똑같은 종목 맨날 리뷰하고 맨날 똑같은 종목 맨날 리뷰하고 아유, 저 전문가 맨날 한미반도체 얘기하네. 저 전문가 맨날 PSK홀딩스 얘기하네. 그렇죠? 지겨운 사람들 많았죠? 왜 자꾸 얘기했느냐? 그게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00배, 200배, 1000배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IT가 엄청난 지금 여러분들이 잠자는 사이에 매일같이 기술혁명이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이게 과거 10년 전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건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10년 전만 하고 자고 일어나면 기술 발전이 요만큼 됐다라 그러면 지금은 요만큼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백두산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점점 개발을 하니까 솔직히 과학자들도 무섭대요. 이게 스카이넷처럼 정말 이거를 인류를 그렇죠? 그런 무서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반대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게 이제 뭐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하여튼간 그래서 IT는 어쨌든 간에 그 과학자들이 나중에서 이게 진짜로 뭐 위험한지 아닌지 이게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지 않을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5년 뒤, 10년 뒤에 논의가 될 거고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100년 동안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뭐 아니면 1000년 동안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주식하는 우리는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인류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역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100년이든 1000년이든 계속 발전돼 이제 단초가 되는 지금 시작점인데 저는 주식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올해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리고 내년 무조건 더 봐야 된다. 내후년까지는 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가장 역사적인 큰 수익을 거두는 과거에 뭐 2018년도, 뭐 2020년도, 2021년도 뭐 그때가 가장 큰 수익이 났던 해인데 그거를 넘어설 때가 언제냐? 2026년도서부터 2027년도 그 사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IT가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지겹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지겨운 게 좋을 겁니다. 이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주 얘기해드렸던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저 바닥에 있을 때도 얘기했었고 뭐 올해에서 얘기했었고 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번 주 종목들 줬던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번 주 드렸던 거 수익이 꽤 났죠. 바닥에 있는 거 아니고 고점에 떠 있는 종목 줬더니 수익이 더 잘 났죠. 자 넘어가면 되겠고요. 화요일 날은 한미반도체인데 가격이 안 들어왔고 자 수요일 날 주성엔지니어링 자 현충일 전일 주성엔진을 드렸는데 그날 방송 끝나고 나서 사무실로 가는 도중에 딱 보니까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뉴스 내용들은 다 좋은 내용이었는데 기업 외국인들을 열심히 팔았더라고요. 자 기업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어서 한마디만 해드리면 자 기업이 많이 팔았죠. 그동안 샀던 물량에서 이 정도 팔면 안 되고요. 더 팔아야 돼요. 이걸 만약에 팔고 나간다 그러면 19만 주가 아니고요. 뭐 최소한 300만 주는 팔아야죠. 기관들도 한 500만 주는 팔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얼만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돈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칩시다. 한 5천억인데 여러분 자세히 5천억인데 부동산 투자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질 것 같아서 차익 실현을 했어요. 100만 원. 그러면 5천억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 팔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지금 기관들이 이만큼 갖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이만큼 들어와서 뭐 좀 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뉴스에 얘네들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팔 거면 얘네들이 빠져나가려면 뭐 외국인들 한 300만 주 던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30만 주 내오고 이런 식으로 한 열흘 동안 던지면은 300만 주 나오겠네요. 근데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0만 주씩 열흘 던지면 될 텐데 그렇게 못 던져요. 왜냐하면 결국은 IT가 시장을 선도를 하고 미국 시장도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와서 이제 상승을 하고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계속 올라가고 시가총액 1위 달성을 하고 그리고 AMD도 뭐 준비하고 애플도 뭐 준비한다 그랬죠. 그럼 얘네들도 인공지능 모델들 그다음에 뭐 오픈 AI 뭐 이것저것 막 로봇 나오고 이슈 되고 막 테슬라도 우리도 로봇 한다. 뭐 등등등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인공지능 싸움, 그다음에 그런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로봇, 뭐 여러 가지 기기들, 웨어러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접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밥통, 냉장고, TV 뭐 이런 거 당연히 예정돼 있는 거고요. 그 외에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IT가 안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결국은 추세에 그다음에 큰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얘도 고가를 돌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 외국인들이 던졌다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만약에 얘네들이 한 열흘 동안 300만 주, 500만 주 던지면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혹시나 뭐 잘못 이상한 그렇죠 안 좋은 게 있어갖고 상패를 당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럴 일은 없고 그래서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제 신기술 뭐 실리콘 기술서부터 해갖고 뭐 EUV 장치 없이도 레이저 기술 없이도 뭐 할 수 있는 뭐 등등 무슨 신기술 뭐 얘기한 거 있어요. 이게 찾아보면 내용 요약한 것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고 저는 뭐를 보냐면은 그래서 앞으로의 얘뿐만 아니라 장비주들이 장비를 많이 납품할 수 있느냐, 뭐 ALD 장비라든지 증착 장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이닉스, 삼성전자 혹은 뭐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저기 중국 기업에다 납품할 수 있느냐? 저는 당연히 납품 많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적이 이제 2분기서부터 이제 신발급 낸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년 되면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내후년 되면 계속 실적들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 황 회장이 뭐 시가총액 뭐 50조 간다 그랬나? 저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 뭐 50조 근데 1조 6천억보다는 더 올라가겠죠. 저 그렇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50조 얘기했으면 그래 못해도 그러면 3조 4조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혹시 갖고 있다면 기가 외국인들이 팔았다고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14%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수익이 나면 절반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렇게 매매하면은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욕심이 나서 좀 가져갈래요 그러면은 신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좀 답답은 할 겁니다. 아직 박스권 고점을 돌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시 밀려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안 밀리고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가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밀리기는 할 수는 있다. 밀리긴 할 수 있는데 밀리면 사면 된다라는 요점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급등 종목 리뷰. 자, 또 있나요? 이건 원익QNC. 자, 원익QNC부터 보겠습니다. 자, 원익QNC 이게 언제 드렸던 거냐면은 작년 6월 13일 날에 드렸던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이거는 딱 봐도 바닥 종목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5,000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 4,000원대 보이는데 4,000원서부터 2,000원이네요. 2,000원대에서부터 4만 원까지 20배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인데 작년에는 어디서 드렸냐면 이 박스권 저점에서 이때 당시 저는 시장을 그래도 미국 장타 넘어가니까 이렇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안 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고 뭐 더 가겠죠. 어쨌든 기준은 53%, 그 기준에서는 53%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자, 맨날 이거 지겹게 맨날 언급했던 종목인데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하고 IT주도 계속 좋아지고 IT 기업들 계속 투자하고 이슈는 매달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뭐 그러면 계속 나올 때마다 IT 기업들 이것저것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것도 신고점 돌파하면서 수익률 더 달성되겠죠. 그래서 812% 아니고 1000%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자, 다음 이수페타시스 2월 6일 날이 드렸던 거는 90% 수익인데 마찬가지 제가 1000% 올라가게 되면 얘도 뭐 100% 올라갈 거고. 자, 다음은 하이닉스. 자, 제가 하이닉스 흔들릴 때에서도 뭐 괜찮다 그랬죠. 어차피 시장 올라가고 갈 때 되면 간다고. 이거는 추세 상승. 상승 트렌드에 있는 종목입니다. 추세 상승이기 때문에 흔들려도 괜찮아요. 이게 뭐 유가 떨어지는 거 뭐 어떠러 괜찮다고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고 뭐 지금 당장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30만 원은 간다고 봅니다. 자, 다음 PSK. 자, 이것도 이제 고가 곧 돌파할 거라 그랬죠. 아직 지수는 그렇게 말을 안 듣지만 IT주들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수 2,800으로 갈 것 같아요. 6월 달 중에. 원래는 더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말 안 듣는 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어쨌든 IT주들은 이미 슬슬 시작한 것 같고 얘도 고가 돌파가 될 거니까 갖고 있으시면 되고요. 수익률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는 이번 주에 단타 종목으로 강한 종목을 치면은 수익이 난다. 원래 단타 칠 때는 대장 종목으로 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만장일치로 다 아는데 초보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한미반도체 자, 131.2%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 또 신고점으로 갈 겁니다. 왜냐고 물어본다면 입이 아프죠? 그때까지 한 달, 두 달 혹은 작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IT가 미쳤다. IT가 너무너무 많이 바뀐다. 세상을 바꾼다.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17만 원이죠. 사실 뭐 30만 원, 50만 원 간다 그래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이 IT로 앞으로 미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럼 여러분이 느꼈을 때에서 진짜 다들 로봇들, 그러니까 다들 핸드폰 안 쓰다가 이제 없으면 불편한 것처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IT가 없으면 미치는 세대가 와, 아니 IT가 아니죠. 로봇과 인공지능이 없으면 핸드폰처럼 답답한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많은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간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한미반도체. 자, 다음은 PSK홀딩스. 그러니까 자꾸 강한 종목들 얘기하니까 강한 종목 잘 가잖아요. 자, 잘 가죠? 많이 올라갔는데 뭐 더 갈 거예요. 한 번 갔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가야지. IT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뭐 계속 갈 겁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가도 이상하다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란 얘기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IT 시작인데 그냥 가져가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원익QNC 요거는 이제 5월 9일 날에 최근이죠. 원익QNC 5월 9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건데 수익률이 자꾸 올라가요. 아마 더 올라갔을 건데 이게 실시간 반영이 안 됩니다. 자꾸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4850원까지 올라가고 수익이 지금 15%, 16% 확 올라와 있는데 계속 수익률은 증가가 될 거니까
뭐 30%, 50% 수익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원익 QNC. 자, 그럼 이놈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지금 샀다가 내일이라도 10% 빠지면 전문가님 이거 더 간다 그래서 샀는데 10% 물렸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고 자, 일단 돌파된 고점인데 너무 올라갔어요. 일단 거래량이 실면서 올라갔는데 흔들릴 때,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은 안 쳐다봅니다. 왜 안 쳐다보냐면 2,000원서부터 움직였던 거란 말이에요.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 300%, 700% 여기 기준으로 만 원 기준으로 300%, 400% 올라온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개인들이 안 보니까 나는 봐야지. 지금은 그 마인드가 수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보고 있는 종목은 안 간다는 거죠. 안 보는 종목으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 들어가면 진짜 물려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면 안 되고 조정을 받을 때 36,000원대로 내려오면 살 수 있는데 오늘은 안 내려오겠죠. 36,000원에 사면은 물릴 거예요 아마. 36,000원 사기면 물려요. 한 34,000원까지 내려오면서 물려가지고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지금 종목들이 죽을 것 같아요. 막 급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가 그러겠죠. 아니 36,000원 샀으면 마이너스 5%밖에 안 되는데 주식하면서 5%도 안 물려봤어요? 결국은 또 올라갑니다. 왜? 대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저는 나중에 또 할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사지 말고 36,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 한번 공략해 보시고 지금 이렇게 강한 종목을 해야지만 수익이 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했다고 아, 난 팔아야지. 팔지 마세요. 내려올 때 사라는 얘기지 안 내려오면 계속 올라갑니다. 5만 원, 6만 원, 7만 원 가는 게 더 쉬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원익 QNC였습니다. 이렇게 원익 QNC 매수가까지 만나봤는데요. 36,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저희 아직까지도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매수가와 종목명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친구부터 만나봐야겠죠. 지금 이 시각 오늘의 주인공이 나와줬는데요. 원익 QNC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6,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오늘 장에서의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11% 이상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39,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우선 이 강한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마 지금 급등이 나왔을 때 좀 익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할지 고민되셔서 저희 상담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처방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일단 매수 가격대가 상당히 좋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 바닥에 때도 추천을 했었고 그러니까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추천하고 그랬었어요. 바닥에 했을 때 원익 QNC, 그러니까 원익그룹주,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다 좋죠. 좋은 기업들이고 그래서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가져가도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절반 팔고 절반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절반을 팔면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절반을 팔았어. 내려오네? 그럼 뭐 하면 돼요? 다시 사면 되죠. 근데 절반을 팔았더니 더 날아가고 이게 쭉쭉쭉 더 날아가네. 그러면 IT 기업들 가고 있는 것만 가지 지금 안 가고 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IT를 공략한다 그러면 수익이 난 사람들한테는 이거 팔고 딴 거 들어갈 것도 많습니다. 근데 속도가 달라요. 얘는 먼저 지금 일단 비행기가 이륙하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륙하기 전에는 느리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이륙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이 되게 빨리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애들은 좀 뜸을 들여야 됩니다. 엔진에 이제 기름도 넣어야 되고 가열도 해야 되고 뭐 점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엔진 돌려야 되고 시동 켜고 그렇죠? 뭐 그 등등 뭐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미 얘는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반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고 절반 팔았는데 이거 날아가면 다른 IT, 엔진 시동 걸고 좀 뜸들이고 있는 애들 다른 거 사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더 가져가시고요. 얘가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뭐 30만 원, 50만 원 간다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 시대가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게 지금 거의 뭐 모든 연구자들과 과학자들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니까 그래서 IT의 그 무궁무진한 발전과 앞으로의 그 테마의 강세는 계속된다라고 보면서 어쨌든 저는 좋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 엔드림이요. 앱, 에코 엔드림. 앱. 영어로인 거요? 에코 엔드림. FN. 에코 엔드림. 엔드림. 일단 띄워주세요. 일단 화면에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47,000원. 47,000원? 그래요. 한번 예. 볼게요. 에코 앤드림. 예. 에코 앤드림. 47,000원에 30%. 일단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좀 들어주니까 수익은 날 수는 있겠네요. 진짜 지수가 올라갈 거라서. 근데 이거 저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뭐지? 공매 아니 뭐지? 그 유성젠단가 그거 들어가. 유상증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강해요? 그 네, 삼자배정인가? 이거 에코 엔드림. 예? 삼자배정인가? 유상증자도 삼자배정은 호재예요. 아, 안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요? 아니. 제가 그 내용은 안 봤거든요. 내용은 안 봤는데 만약 유상증자가 이 안에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유상증자는 호재의 유상증자예요. 그래요? 왜냐면 그냥 유상증자라면 얘는 지금 하한가 갔어야 돼요. 지금 2만 원 깨지고 10,000원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막 상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막 주주들 막 열받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나 마나예요. 이거는 호재의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삼자 배정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뭔가 좋은 사업을 위해서 돈을 그렇죠? 이렇게 뭐 조성을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거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은 달성이 될 거고 한 5만 원 갔을 때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5만 원요? 네, 5만 원 왔을 때. 말고 그냥 갖고 가자고. 그러니까 가져가도 되는데 5만 원 정도 왔을 때 점검을 하면서 가야죠. 지금은 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바닥에서 지금 벌써 한 20, 30% 올라왔을걸요? 최근? 아니에요. 내가 산 가격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요. 47,000원에서. 지금 4일 동안에 올라간 거 봐봐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23% 올라갔네요. 4일 동안에. 나 어제 그저께 샀어요. 그저께 샀다고요? 예, 아니까. 47,000원에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갖고. 지금 오늘 좀 권리력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 가격이 있지. 좀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저께 산 거가 아니고 가격이 좀 바뀐 상태에서 지금 모르셔서 그런 건가 보네. 에코앤드림 맞죠? 그저께 네. 이거 지금 5월 달에는 그 가격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지금 차트에서는. 어쨌든 지금 어제 상황에서 가격이 막 47,000원 올라가길래 거기서 잡았다가 이게 물린 건데 목요일 날. 어쨌든 다 중요치 않고 자 지금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자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바닥에서 23% 올라간 건 가격이 바꿔도 맞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거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3%나 올라온 게 맞기 때문에 이걸 조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한 10% 조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말고 오히려 10%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다시 5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에서는 점검을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먼저 오늘 이 시각 지금 표적 종목 원익 QNC죠. 지금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원익 QNC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12%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지금 이 시각 39,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0.74% 상승하면서 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다만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2,71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93% 올라가면서 코스피보다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85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이 전거래일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해 봐야 할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중간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시장은 뭐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락장인 거 맞죠? 상승장 맞죠? 상승장 맞는데 자, 코스피 한번 볼게요. 상승장이라고 얘기한 전문가의 말에 맞게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요.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듣습니다. 원래 이 정도 됐으면 미국장 지금 넘어갔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지금 시그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솔직히 한 5%, 4%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돌파돼가지고 막 IT주도 막 상한가 가는 거 한 5개, 6개 나오고 막 이것저것 너도 상한가 가냐 나도 가야지 하고 막 날아가고 이게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참 열심히 눌러놓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투세 공모에도 영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도 맞고 하지만 못 가고 있는 게 맞다고 그랬지 박살나는 하락장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기는 갑니다. 시장이 올라가고 종목도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금투세 폐지 얘기 나오면은 그때 급등할 거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IT도 좀 잠깐 체크를 하면 한미반도체 이거 넘어갈 거예요. 신고점 돌파가 될 거고 아까 봤었던 그 PSK홀딩스는 계속 올라갈 거고 물론 계속 올라간다 지금 사면은 여러분 물 먹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렸다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그렇게 움직였었죠. 에코프로. 제가 2차 전지를 2020년도에 지금처럼 IT 이렇게 미치듯이 강하게 얘기하듯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금 처음 저를 6개월 전에 이렇게 봤던 사람들은 이정 전문가가 지금의 IT처럼 강하게 뭐 그때 당시는 뭐 기승전 2차 전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계속 기승전 IT를 해야 된다. 계속 미친 사람처럼 IT 홀린 사람처럼 계속 IT만 얘기를 하죠. 제가 2020년도에 똑같이 그랬거든요. 에코프로, LNF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LNF, 에코프로 BM, 뭐 후성 그다음에 뭐 있죠? 하여튼 그쪽 관련주들 전부 다 싸게 산 전문가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쪽이 그때 당시에 주도주가 될 게 확실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3년 동안 넘게 올라갈 줄은 저도 몰랐죠. 한 1년, 2년 정도 올라가면 고점을 찍어 떨어질 것 같아서 2년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2020년도서부터 2022년도까지 조심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휘날려 한번 더 치고 더 올라갔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때처럼 지금 IT를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PSK홀딩스처럼 강하게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에코프로 그때 당시 2만 원에 추천하고 나서 15만 원까지 올라갔다 6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150만 원 갈 줄 누가 알았으랴. 어쨌든 15만 원짜리가 150만 원을 가는데 야 저거 보면서 야 진짜 미쳤구나. 뭐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죠. 뭐 가는 거는 뭐 어떤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PSK홀딩스도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이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서 잠깐 흔들리고 다시 이게 올라가면 지금 7만 원이잖아요. 흔들렸다 이게 15만 원 가고 그러면 그것도 야 미쳤다 그러겠지만 또 조정받고 이게 만약에 150만 원 가면 에코프로랑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돈을 들어가서 땡기면 그 땡기는 이유들은 뭐 핑계는 시장에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쪽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얘뿐만 아니라 테크윙도 반도체 장비. 테크윙도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또 올라가죠. 그다음에 태성 이것도 반도체 장비인데 계속 또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죠. 신고가. 그럼 자꾸 얘네들이 왜 자꾸 올라가고 왜 자꾸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인터넷을 정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양질의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했던 얘기 어차피 아까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강세를 주고 있는 IT를 보면서 또 한미반도체가 넘어가고 계속 강세를 보면서 과거에 2차 전지 2020년도에 데자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야 많이 올라갔으니까 안 가겠지? 웬걸? 2년 3년 동안 올라갔습니다. IT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STX 함께 보시도록 할 텐데요. 원자재 관련주와 그리고 방산주까지도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매수가가 12,900원, 보유 비중이 40%로 좀 상당히 높으신 그런 보유 비중 싣고 계신데요. 지금 이 시각의 흐름 보자면 0.38% 올라가면서 7,9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타기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바로 전문가님 처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물타기에도 안 갈 겁니다. 일부러 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미 움직일 생각이 있게 움직이는 애들은 이 모양을 갖고 있지를 않고요. 과거에 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머리를 들고 거래를 싣고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없고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살살 밀린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 나가라 이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개인 투자는 급하단 말이에요. 빨리 한 달 안에 올라가야 되고 늦어도 뭐 6개월 안에 올라가야 되고 정말 늦어도 1년 안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돈 묻어놓고 어차피 얘네들 여기다가 세력들 얘기하는 겁니다. 운용자금들, 뭐 운용사들, 그다음에 기관자금, 외국인들은 여기다 지들도 물린 거 알아요. 근데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개인들 나갈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안 갑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거 안 가는 대신에 뭘 갖고 있느냐? 딴 거 갖고 있겠죠. 하이닉스 갖고 있겠죠. IT 갖고 있겠죠. PSK홀딩스 갖고 있겠죠. 태성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쪽에서 수익 내고 있는데 계속 안 가고 있는 거, 일부러 안 가고 있는 걸 이걸 추가하면서 하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내내 잘 봐도 뭐 잠깐 올라가면
뭐 10,000원, 잘하면 12,000원 수익까지는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걸 2만 원, 3만 원 물린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딱 차트를 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물린 가격대까지만큼만 올라오면 이거를 크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대충 한 10,000원이나 12,000원 올라오면 교체를 하세요. 강한 쪽으로.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해도 자, 좋게 얘기해서 올 연말에서 12,000원, 뭐 10,000원 올라온다 얘기했지. 이거 계속 저점 깨지고 계속 떨어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생각하면 돼요. 네이버.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반등 주면 어떻게 비중을 줄이고 도망갈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지금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자로 들어온 종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27,000원, 보유 비중은 25%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4.42% 좋은 출발 보여주면서 23,6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지 5년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지난해 3만 원이 넘었을 때 깜빡하고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고 하는데요.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처방 들어볼게요. 자, 그래도 깜빡하고 못 팔았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보고 있다가 팔아야 되는데 욕심이 나서 안 팔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깜빡해서 못 팔았거나 아니면 못 봐서 못 판 거는 그렇게 아쉬울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면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복귀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개인들이 지금 여기서 떨어진다고 싸다고 막 물타기 해서 개인들이 물량들을 담아서 좀 무겁기는 하지만 이것도 뭐 올라갔다가 얘도 반도체 IT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이거 몇 번 작업만 하면 개인 투자자 지겨워서 에이씨 안 해 하고 다 던질 겁니다. 그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샥 하고 날아가겠죠. 시간이 좀 걸려요. 날아가기까지는 개인들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물린 가격까지 올라온 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32,500원, 보유 비중은 20% 싣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의 흐름 보자면요. 1.36%가량 내려가면서 29,0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32,500원이면 최근에 좀 공략하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문자 상담이라. 다시 올라올 수는 있는데 일단 태양광 그 패널 가격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올라오질 않아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래서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는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기사. 그리고 이게 이제 대선 테마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는 태양광.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어제서부터 기사 나오는데 42도 막 이제 불볕 떠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곧 뭐 열흘 안에 혹은 뭐 하여튼 이번 주 그러니까 2주 안에 50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더위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기사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오늘 밤에도 나올 거고 이제 주말 지나면 미국 미쳤다 날씨. 왜냐면 지금 44도까지 45도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 날씨가 42도, 45도 나옵니다. 곧 50도 찍는다는 얘기가 한 2주 안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저는 이것보다는 전선 전력 뭐 이런 스마트 그리드 뭐 있던 전기 이쪽이 먼저 움직일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다 이유가 다 무슨 뭐 탄소 사용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움직일 수 있으니 일단 더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모두 다 마무리를 해보고요. 뭐 시장 지금 괜찮은 것 같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겠고요. 미처 상담을 진행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저희 잠시 후에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한 6월 시장엔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가 확산되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기승전 IT 섹터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원익 QNC였죠. 매수가는 36,0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